변호사님과 유학원에서 말씀해 주셨던 비자 받기 불리한 사람들, 유학원 관련해서는 학생 비자에서는 어학연수와 또 유학으로 이민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비자 발급 거부를 때리는지에 대해서 One and two. Guys, welcome back. 오늘은 미국 비자 관련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비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고 제가 미국 비자 준비했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모았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정보는 제가 돈을 정말 많이 쏟아 부어서 얻게 된 정보라서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국에서 걸리진 않겠지? 저는 1년 동안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었었고 저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모두 불리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유학원이랑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변호사님이 봤었을 때는 제 케이스로는 절대 학생 비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조건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을 다 찾아다니고 그 정보를 수집하다가 결국에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지금 미국에 잘 온 케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을 8번 정도 이스타 비자로 왔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24살이었으니까 이민국에서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왜 바로 대학을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를 가는 게 그런 보통 코스인데 얘는 왜 이 나이에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대학을 온다고 하는 것인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 케이스 말고도 비자 받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날아올 수 있는 질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룰게요. 저는 일단 유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유학원이 해주는 일들은 정말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있으면 저를 대신해서 학교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제 편이 따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수속을 진행을 하게 되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을 좀 주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탑3 안에 드는 대형 유학원으로 선택을 했었고 저는 유학원이랑 상담을 했었을 때도 이제 선생님의 케이스는 학생 비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고 비자에서 분명 막힐 겁니다 라는 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필수였어요. 저는 한국 서울 강남 쪽에 살았을 때 그냥 저희 집 바로 앞에 미국 비자 전문 변호사님이 유명하신 분이 따로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어포인트먼트 잡고 찾아가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왔어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하시던 말씀은 어떤 방법을 써도 본인 케이스에서는 학생 비자가 불가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내용 관련해서도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유학원에 들인 돈과 변호사 상담 비용으로 들였던 이런 모든 돈을 합쳐서 저는 진짜 많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다른 미국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팁들이 많으니까 꼭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비자에서는 어학연수와 또 유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학으로 어플라이를 한 게 아니라 어학연수로 어플라이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하려고 미국에 온 거였기 때문에 칼리지로 어플라이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 저는 바로 정규 과정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학연수를 6개월이나 조금 하면서
미국의 영어 생활 회화라든지 그런 감을 좀 익히고 미국 학생 생활을 좀 더 적응을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연수라는 것 자체가 영어만 배우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데 그걸 하면서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친구를 먼저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서 저는 어학연수로 먼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학생 정규 과정이 아닌 그 어학연수로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학교를 어디를 고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립인데 정말 작은 뭐 건물 1층짜리만 쓰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름만 붙은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 미국을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학연수 선택하실 때도 학교라든지 그런 기관이 좀 큰지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대학교 컬리지 안에 있는 그런 인텐시브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어플라이해서 어학연수를 한 거예요. 대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6개월 진행하고 학교에서 바로 정규과정 메이저로 넘겨줘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메이저 정규과정을 듣는 것보다 어학연수를 조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국에서 하는 영어랑 미국에서 실전으로 이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무조건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액센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학연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들과 토플에서 배웠던 영어들은 실제로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발음이 부정확해도 이 액센트만 잘 해주면은 많이 알아먹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액센트가 부정확하고 발음이 좋아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 같은 걸 되게 많이 배웠던 6개월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공 자체가 또 스템이어서 컴퓨터 사이언스여서 지금 듣고 있는 전공 수업이라든지 수학 관련이나 물리 그런 쪽은 아, 애들이 너무 삭막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좀 다른 수업보다는 조금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 클래스들 자체가 이 시리즌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과는 한국인들 비중이 정말 적습니다. 유학생들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미국인들과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외롭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F1 비자 학생 비자가 있고 B1, B2 관광 비자가 있고 그리고 J1 일을 할 수 있는 교환 방문 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신청했었던 것들은 여권, 그리고 미국 비자용 사진, 비자 신청 양식, I-20, 영문은행 잔고 증명서, 건강검진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그리고 본인 히스토리에 맞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재직 증명서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텐데 DS160을 작성하셔야 돼요, 폼 자체를. 그런데 최근에 SNS 아이디를 적는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 아이디를 적고 인스타 피드에 네 번째는 비자 인터뷰 면접 일정 잡는 거랑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인터뷰 비용 같은 경우는 16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월 17일부터는 185불로 인상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피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서비스 피라는 것 자체가 미국 이민 세무국에서 추징을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금액이 또 올라서 350불이더라고요. 현재 기준에. 제가 냈었을 때는 250불 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비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인터뷰를 보셔야 될 텐데 가져가실 서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영문은행 잔고증명서부터 I-2N이랑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검진증명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걸 다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인터뷰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말.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전자기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은 무조건 반납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정말 분위기가 무서워요. 만약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비자가 만약에 발급 거부가 됐다면 저는 그 관련해서 전문가를 무조건 찾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비자 거부를 당했다 하더라도 웨이버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비자가 거부당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저는 전문가를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돈 주고 얻어낸 그런 꿀팁 관련해서 이제 풀어볼 예정인데,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비자 받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 어려운 케이스, 불리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변호사님과 유학원에서 말씀해 주셨던 비자 받기 불리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나이에 맞지 않은 코스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에 맞는 게 어딨어. 나이 먹어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건데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하지만 이민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비자 발급 거부를 때리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해야 될 업무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무조건 거부를 시켜야 되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만든 데는 그동안의 히스토리 렛이 너무 심각해요. 불법 체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시면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런 뭔가 이 사람이 그럴 것 같다라면 무조건 거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했던 이유는 저는 24살 때 미국 유학 F1 비자를 신청을 한 거예요, 한국 나이로.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왜 이제서야 미국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지, 또한 지금 나이에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본인 나라에서도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미국인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을 다녀온 히스토리가 2번 이상 있거나 장기 체류를 했었을 때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불법 체류자를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60일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 체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따지면 본인들이 보기에는 미국에 아는 사람과 지인과 친구가 분명히 한 명 이상이라도 생겼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비자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캐시잡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로 거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것까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을 전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데 세컨더리룸에 잡혀간 사람이 있었던 그런 사람. 접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나이에 맞지 않은 코스를 밟고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을 정말 많이 갔다 온 히스토리, 미국을 전에 갔었을 때 세컨더리에 잡혔던 그런 사람, 이게 다 저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입국할 때 세컨더리룸에 갔다 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미국을 입국했었을 때 방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분명할 텐데 입국 심사관이 이 사람을 봤었을 때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을 조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조용히 세컨더리 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가요. 세컨더리 룸에 데려가면 여권부터 휴대폰, 전자기기 모든 걸 다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좁은 방에 사람들 다 몰아놔요. 다 몰아놓고 한 명씩 불러서 다시 거기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휴대폰과 모든 걸 다 뺏기고 시계도 없는 그런 좁은 그런 룸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과 가만히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입 꼭 다물고 조용히 하면서 7시간을 기다렸었어요. 7시간을 기다리니까 이제 부르더라고요. 너 와봐 해가지고 너 진짜 미국에 온 목적이 뭐야? 너 여행하러 온 거 아니지? 너 지금 몇 번째 미국을 여행하는지 알아? 부터 해서 엄청 많은 질문을 했었었는데 이게 팁이 될 수도 있지만 장고를 보여주면 끝납니다. 저는 이 세컨더리로 잡혀가서 너는 진짜 여행 목적이 아니지? 라는 질문을 받았었을 때 나는 미국에 지금 여행 온 목적이 관광이야. 여행을 하러 왔어. 난 돈 쓰러 온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장고를 보여줘야 돼요. 휴대폰에서 신한은행 어플 열어서 현재 지금 저의 장고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알겠다. 가라. 그래서 장고 보여주고 나왔어.
본인 최근 인생에 공백 기간이 많았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놀았다, 공백이 있었다. 그 말인즉 일이나 공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성실하게 잘 해낼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비자를 쉽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공백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전문가랑 상담해서 좀 채워놓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터뷰 예상 질문인데, 일단 기본적인 질문은 왜 이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냐? 너의 나라를 두고 왜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려는 거냐?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고, 그리고 저는 학생 비자니까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너는 뭐 할 거냐? 이때 나는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서 미국에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굳이 이 전 세계에서 많은 대학들 중에 너는 왜 이 대학이어야만 했는지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본인 히스토리 관련된 질문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회사를 다니다가 팀장 직급까지 하고 지금 다시 대학을 미국으로 갑자기 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의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꿀팁.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 분명 가야 된다. 나는 공부를 하러 학습을 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때 절대 무례하게 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목소리는 단단하되 정중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강남에 미국 비자 전문 관련 변호사를 찾아갔었는데 1시간당 상담 비용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었던 거고, 그분 통해서 얻게 된 정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원 관련해서는 유학원 선택하실 때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유학원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브랜드 대상도 받고 가장 크고 배출 수도 굉장히 많다고 연예인까지 앞세워 광고했던 그런 기업을 선택을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편의까지 다 도와주겠다, 사후 관리까지 다 해주겠다 했었는데 미국 출국과 동시에 그런 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비자 신청하면서 진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어학연수로 왔기 때문에 어학연수도 I-20 받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I-20를 받는데 날짜를 제가 제 일정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한 3달 정도 늦췄는데, 학교에서 변경된 시작 날짜가 업데이트된 서류를 전달해 주지 않아서 비자 인터뷰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절 담당해 주시던 분이 과장님이라는 직함이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겠다. 왜 답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혹시 직접 해보시겠어요? 직접 학교로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학교 입학처 메일 관련해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메일을 뭐라고 드려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상담을 했었을 때 원서 넣는 거부터 비자 신청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편입하기 전까지의 모든 걸 케어해 준다고 해서 계약을 쓰고 금액을 내고 지불하고 했었던 건데, 진짜 그래서 저는 중간에 비자 신청할 때도 그런 I-20 관련된 서류들은 다 제가 학교 어드미션 그 부서에 메일로 계속 보내서 새로 받고, 질문 있으면 저희 과장님 통해서 하면 답변이 안 와요. 안 오다 보니까 제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유학원 선택하실 거면 진짜 잘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저 혼자서 한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근데 또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뭐 그랬지. 그리고 꿀팁, 이건 꿀팁이야.
마지막으로 미국 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인의 히스토리가 제3자가 봐도 타당한지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 꼭 객관적으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 인터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을 보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질지 그리고 뭐라고 물어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답하면은 조금 덫에 걸릴 건지 그런 걸 다 혼자서 생각해보고 경우의 수도 다 염두를 해봤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팁, 이건 꿀팁이야. 아까 비자 신청서 작성하면서 SNS 아이디를 꼭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생 남자분께서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긴 적었어요. 적긴 적었는데 인스타그램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 갈 거야. 난 미국에 가서 살 거야.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막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케이스가 있다고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원에서도 SNS 같은 거 관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꿀팁. 그리고 영문장고 증명서는 얼마 정도 채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유학원에서는 그래도 저에게 5만 불 이상 채우라고 했었습니다. 확실히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얼마 정도 소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학비만 떨렁 들고 와. 그러면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불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 관련해서도 잘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라서 아무쪼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